안녕하세요. 단밤 주식 클래스의 진한케입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 7일 증시 요약, 상한가 급등주, 내일의 관심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후에 중국산 전기차 관세 폭탄 확정 및 테슬라, LG 에너지 솔루션 4680 배터리 주문 소식에 리튬 테마가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관련주 및 2차 전지 테마가 상승을 했습니다. 본 영상은 주식을 공부하는 사람이 만드는 영상입니다. 투자에 참고만 하시고요. 모든 투자 책임은 여러분에게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오늘 EU 중국산 전기차 관세 폭탄 확정 및 테슬라, LG 에너지 솔루션 4680 배터리 주문 소식에 중앙첨단 소재, 강원에너지, 동아기업, KNS, 동원시스템, 세화메카닉스, 나라 M&D, LNF, 금양, 이닉스, 사마알루미니 10%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과 가장 큰 거래대금을 터뜨린 중앙첨단 소재가 대장주격의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된 뉴스를 좀 보면요. EU에서 중국산 전기차의 관세율 최고 45.3%를 확정을 했습니다. 회원국 투표서 반대표가 정족수 미달해서 집행위가 원안을 가결했는데 기권표가 생각보다 좀 많이 나왔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관세 10%에 더해 최종 관세율이 17.8에서 45.3%가 되고 최종 관세율은 이후 31일부터 5년간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자국 내 전기차 산업을 좀 보호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 좀 되겠죠. 이제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가 어떤 수혜가 있느냐, 이런 거 관련돼서 SBS 비지에서 이제 나온 뉴스였는데요. 전기차 판매 측면에선 단기적으로 수혜에 입을 것이란 관측이고요. 중국, 유럽의 전기차 업체와 달리 현대차, 기아는 이후에 대중국산 전기차 상계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합니다. 전기차 물량 중 유럽으로 수출되는 물량 자체가 없기 때문에 현대차, 기아가 중국에서 생산하는 전기차 물량이 없는 게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만 이제 공격을 하나 보죠. 현재 유럽에서 가장 인기 있는 현대차, 기아의 전기차는 모두 유럽 현지에서 생산되거나 한국에서 수출되고 있는데 중국이 다양한 품목을 대상으로 EU의 무역 보복을 고려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장기적으로 무역 전쟁이 확산될 수 있고 여기에 중국이 핵심 원자재에 대한 수출 제한 등을 실시할 경우 국내 기업이 소재, 부품 수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폭스바겐 CEO 같은 경우는 EU의 중국산 전기차 관세 보복 부를 것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중국에 보복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폭스바겐 자동차 생산 기지가 혹시 중국에 있을까요? 그런 부분도 안 찾아봤는데요. 처벌적 관세 대신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현지 기업과 협력하는 기업에 대해 관세 혜택을 주는 방식이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2개국이 기권표를 던졌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과 이제 같은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들 때문에 전기차 관련돼서 리튬 관련주들이 좀 올라갔고 테슬라 관련돼서 지금 얘기가 많죠. 10월 10일 날 무인 택시, 로봇 택시 이제 발표회가 있다고 하고 그다음에 4680 배터리를 테슬라가 직접 뭔가를 좀 해보려는 모양입니다. 테슬라는 지난 7월 건식 공정으로 만든 4680 배터리 시제품을 탑재한 사이버 트럭 차량을 테스트 개시했고 내년 중반까지 4680 배터리 생산에 건식 공정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국내에서도 배터리 3사가 모두 건식 공정을 개발해 수년 내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4680 배터리에 들어가는 양극재도 기존 니켈, 코발트, 망간에서 다각화할 전망이고요. 무인 주행 택시인 로봇 택시와 중저가 제품군에 탑재될 NC 영호 제품은 리튬 인산 철 양극재를 활용할 것으로 관측되고요. 그래서 에너지 밀도가 높은 NC20에는 LFP 양극재 망간을 첨가해 LMFPH 양극재를 탑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래서 이제 양극재 관련된 그러니까 테슬라가 만약에 배터리를 한다면 요런 니켈, 코발트, 망간으로 만드는 양극재 혹은 리튬 인산 철로 만드는 양극재 관련된 주들이 이제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대주전자 재료, 그다음에 SK, LG, LG화학 등이 이제 오늘 좀 올랐다. 이런 내용입니다. 거기에 이제 테슬라가 LG 엔솔의 4680 배터리를 주문했다고 하고요. 12월부터 양산에 돌입한다고 하니까 결론적으로 따지면
LG 에너지 솔루션의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은 언제다? 내년 정도부터 내년 이제 1분기 실적이 나올 때 한 4월, 5월 정도에 이제 급격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4680 양산하는 건 고객사와 조율이 끝났기 때문이고 향후 물량에 변동이 생길 수 있지만 생산 일정 자체는 확정된 거다. 요 건전지처럼 생겼네요. 이렇게 생기지는 않았겠. 이렇게 생긴 게 수천 개 들어가는 건 아니겠죠. 저도 잘 몰라가지고 이게 4680 테슬라는 2020년 상용화 계획을 처음 발표한 배터리인데 테슬라가 이하나70 원통형 전지 대비 용량은 5배, 출력은 6배나 향상된다고 합니다. 내부적으로는 4680 LG 에너지 솔루션은 내부적으로 4680 양산을 앞당기로 했지만 내부 정비와 고객사 일정 협의에 3분기 말에서 4분기 초 양산 시작할 것이라고 연기 사실을 밝혔고 파나소닉도 4680 양산 준비를 마친 바 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이런 일정으로 관련주들이 움직였다. 오늘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관련주 및 2차 전지 테마 상승으로 메가터치 미래산업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MLCC 적층 세라믹 콘덴서 및 2차 전지 테마 상승 속에 원준이라는 종목이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강세 영향 등의 반도체 관련주 상승 속에 급등한 종목들이 마이크로 2나노 맞나요? 요즘 마이크로 2나노겠죠. 그다음에 타이거 일렉, 윈팩 등이 이제 오늘 올랐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중앙첨대한 소재 차트입니다. 지금 보시면 61선이 멋지게 상승했고요. 여기 위에서 한참 동안을 지금 조정 구간에 있는데 보시면 이쪽 라인 저점 9,750원, 9,600원 라인 정도를 지켜내면서 지금 현재 하락 추세대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 여기를 지금 이제 돌파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하락 추세에 있는데 지금 61선도 잡고 이제 이평선은 하나도 없고요. 지금 봉으로 나타나고 있는 요런 저항 라인 정도만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 갭이 있습니다. 요렇게 갭이 하나 있는데 여기가 12,500원, 그다음에 13,290원짜리인데요. 여기 자리를 이제 어떻게 돌파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추세를 잡고 갈런지 혹은 이렇게 61선이 이렇게 있는데 주가만 여기 가고 61선 이렇게 올라오기 전에 다시 내려올런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좀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잘은 모르겠어요. 이게 월봉으로 보게 되면 지금 이쪽 자리를 잠깐만요. 이게 맞겠죠? 여기를 돌파한 8,932원을 돌파하고 이제 전고점 라인, 이쪽 라인까지 가는 건데 보시면 얘가 이제 큰 추세로 보면 지금 하락 추세에 있거든요. 근데 월봉상으로 요렇게 추세대를 그어 보면 이 큰 하락 추세를 지금 돌파해 놓은 상황이고 월봉으로 보면 요렇게 역회된 숄더 패턴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상승이 가능한 그런 흐름이다라고 큰 추세로 봤을 때는 큰 하락 추세를 돌파를 하고 월봉상의 역회된 숄더 패턴 만들고 올라가는 중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박스권이 이렇게 또 길게 크게 해놨더니 이런 모습이 되네요. 잠깐만요. 28만 원? 28만 원 정도까지도 올라갔었던 종목이네요. 여기서 이루고 있는 게 이쪽 라인에 있는 15,000원에서 여기 라인 정도겠죠. 1,400원 사이에 여기 물량을 좀 소화하는 과정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서도 이렇게 크게
크게 이제 바닥 만들어서 올라가는 자리고 여기에 또 이렇게 쌍바닥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N자로 뻗어나간다 그러면 좀 더 갈 수 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13,000원, 12,500원 조금 더 보이는 자리 정도까지는 한번 추가 상승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중앙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지금 봤을 때는 이제 61선이 조금씩 상승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13,790원짜리 돌파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 여기 이제 돌파하면 여기 일단 전고점 보겠다는 거고 여기를 요런 식으로 이렇게 꺾고 갈런지 쫙 갔다가 쭉 내려와서 요 하단 추세선 여기 요런 데서 딱 지지하고 이렇게 갈 건지 요런 흐름을 좀 봐야 되고 일단은 이런 자리 13,790원, 14,570원 자리는 밑에서 사신 분들이라면 수익 실현을 일부 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는 이제 주식이 전고점 라인에 가게 되면 그래도 일부 팔아주는 게 예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강원에너지입니다. 강원에너지 같은 경우는 19%가 오르기는 했지만 241선 아래에 있고요. 뭐 상승 추세가 됐다라고 얘기하기 힘들고 동아기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KNS도 마찬가지고 동원 시스템은 그나마 조금 괜찮은 흐름이죠. 왜냐하면 여기 이런 식으로 박스권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큰 박스권에서 롤링을 지금 한 번, 두 번 했고요.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요 자리를 이제 돌파를 하고 나가는 추세인데 결국에는 여기 51,900원짜리를 돌파해줘야 간다. 이 61선이 이런 식으로 간다가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막 몰빵 투자한다기보다는 일단 주가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월봉으로 보게 되면 저는 이제 나쁘지 않은 흐름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지금 요 하락 추세선도 돌파를 했고요. 은근히 이렇게 해서 쌍바닥 형태를 만들었고 이렇게 보면은 역해된 숄더에 여기 한 박자 더 굴고 가는 거기 때문에 크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아가 준다면 여기 이제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조금 버벅거리기는 하겠지만 괜찮은 흐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거래대금이 조금 작은 게 아쉽죠? 185억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세아 메카닉입니다. 얘도 보면은 뭐 241선 밑에 있어서 뭐 추세를 돌렸다라고 얘기하기 힘들고요. 나라 MMD도 마찬가지고요. LNF는 이제 밑에서 이제 슬금슬금 올라오는데 얘는 시총이 4조짜리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종목이 아니라는 거죠. 이 종목이 힘있게 11% 올라왔다는 것은 좀 의미하는 바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런 종목들이 나중에 이제 또 추세를 한번 일으키면 되게 크게 갈 수 있으니까요. 일단은 한 13만 원 정도 여기 위에 있는 121선 자리 정도까지는 LNF는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본적으로 너무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스킵하고 넘어가는 종목들은 낙폭 과대에서 이슈 있을 때 작은 거래량으로 그러니까 평균보다 작은 거래량으로 크게 오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금양도 590억 터지기는 했지만 여기 보시면 뭐 이때 막 1조 1,500억 막 이렇게 터지고 그랬었거든요. 옛날에 2023년도만 하더라도 그거에 비하면 이제 작은 거래량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하락 추세에서 낙폭 과대인 상황에서 지금 반등 중이다. 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사마 알루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중앙첨단 소재와 동원 시스템 정도가 관심 종목으로 좀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봤던 반도체 관련주 메가터치는 신규 상장해서 아직 1년이 안 된 종목이네요.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고요. 보시면 요런 자리를 이제 돌파를 했습니다. 5,000원짜리 이렇게 5,000원짜리부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5,000원짜리랑 여기 6,130원짜리가 이제 박스권이잖아요. 예, 거기 이제 박스권에 들어오는 상한가고 얘가 거의 첫 번째 상한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쁘지 않은 흐름이고 거래대금도 상한가는 터뜨렸지만 뭐 30분 동안에 230억이면 괜찮게 터진 거거든요. 왜냐면 이제 한 방에 막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은 막 100억 정도로 그냥 탁 그냥 상한가 말아버리고도 하는데 그래도 적정하게 이제 상한가를 한 부분은 좀 인정해 줄 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메가터치. 미래산업입니다. 미래산업은 낙폭 과대해서 올라왔다고 보면 되고요. 원주는 요거는 장중에 좀 매매해 볼 만하지 않았을까. 이때 9월 24일하고 9월 23일 날 크게 이제 올라왔던 종목이거든요. 이것도 테슬라 3분기 전기차 인도량 예상치 상회 전망, 그다음에 삼성전기 초소형 전고차 배터리 관련된 부분으로 이제 올라왔다가 고가놀이하고 이제 가는 중인데 얘도 추세로 보게 되면은 하락 추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올라오는 종목들이 차트상으로 봤을 때 241선 아래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고 이제 막 역배열 요렇게 역배열 등간격 구간 최저점에서 이제 막 반등을 시도하는 종목들이 사실 지금 현재 많습니다. 원중 같은 경우도 뭐 나쁘지 않은 흐름이고요. 오늘 이제 거래대금도 많이 터졌고 조금 기대해 볼 만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한 2만 원 정도까지, 2만 900원, 뭐 요게 언저리, 뭐 조금 더 본다 그러면 2만 원, 2만 원 구간 정도까지는 한번 가보겠다. 뭐 이런 흐름이기는 한데요.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원주는 원준을 제가 이제 다른 종목하고 조금 다르게 보는 이유는 거래대금도 터졌고 이렇게 N자 패턴이어서 좀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 2 나노라는 종목이죠. 얘 같은 경우도 고가 찍고 이제 한참 이제 내려와서 밑에서 반등하는 중이고요. 타이거 일레, 얘도 반도체 갈 때 이렇게 잘 갔던 종목인데 어느 순간 또 제자리에 와 있네요. 윈팩. 윈팩은 좀 다르죠. 윈팩은 좀 다른 게 일단 241선 위에 있고 이렇게 큰 파동을 한 후에 한 번, 두 번, 세 번 내려와서 여기서 이제 바닥을 잡고 요 박스권을 이제 돌파한 흐름입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은 흐름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월봉으로 보면 이제 그 상당히 많은 저항 라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일단 200주선을 돌파한 흐름이고 반등해야 될 때쯤에 반등을 했기 때문에 뭐 시가총액도 그렇게 큰 종목도 아니고요. 한번 들썩들썩 할 수 있는 그 정도 종목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종목 중에서는 중앙 동원 시스템, 그 다음에 중앙 첨단 소재, 그 다음에 원준이랑요, 그 다음에 윈팩 정도가 조금 관심 있게 보자, 좀 지켜보자, 요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에 이제 매물대가 좀 많아서 근데 윈팩은 안 되겠네요. 거래대금이 40억밖에 안 나와서 윈팩은 제외하고요. 원준, 중앙 첨단 소재, 그다음에 동원 시스템 요 정도만 좀 바라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가령 이런 종목 있잖아요. 인스코비 같은 종목이 아예 하락 추세를 완벽하게 벗겨낸 거잖아요. 이 정도 상승이면은 밑에서 봤을 때 이게 지금 월봉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하락 추세에 있을 가능성이 좀 높은데요. 이제 좀 돌파하려는 모습이네요. 근데 주봉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쪽 박스권을 완벽하게 돌파해서 일봉상으로 봤을 때 241선을 돌파하고 이제 이평선으로 보면은 이제 소위 얘기하는 저항 라인이 없는데 이런 종목들도 요즘 좀 생각보다 좀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뱅크웨어 글로벌이라는 종목을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얘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넷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뭐 일단은
그 테슬라가 10월 10일 날 뭔가를 하기 때문에 그 이슈 관련돼 가지고 관련 종목들이 좀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시장을 좀 보면 되겠습니다. 시장이 생각보다는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체감하고 있는 건 그렇거든요. 그래서 단기 투자도 어렵고 스윙으로 가져가기에도 조금 어려운 그런 시장에 있으니 조심조심 매매하자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남 K였습니다.